제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즘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커그니션 그러면 생각을 생각한다 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인지 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우리가 메타커그니션 아니면 하이어 오더 커그니션, 하이어 오더 띵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고등 인지 능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게 인지 능력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도 또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나 뭐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고 서울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도 정말로 주어진 이걸 가지고 이 틀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합격을 하는 경우 많죠. 많은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 그 창조 능력이죠. 이제 그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등 인지 능력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이제 영어로 problem solving이라고 그러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무슨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아니면 뭐 영어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시츄에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얼마만큼 이 고등인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느냐. 이제 그런데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갈 때 결국에는 이제 요구되는 게 아웃 오브 박스 생각이에요. 이제 박스 밖에서 그럼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운물 밖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생각보다도 그렇게 아웃 오브 박스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요즘에 아직도 제가 저희 과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특히나 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단과대학은 학장이 있고 부학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유닛인 디파트먼트가 있죠. 과가 있으면 학과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학과장이 있고 이제 이런데 이런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과의 그 대학이 아니면 전체 대학 그 총장 같이 전체 대학에 비전을 제시하고 스트래티지 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그 대학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고 이러는 이제 능력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설팅 컴퍼니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어느 기관에서 뭐 회사든 아니면 뭐 대학에서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컨설팅 회사들을 이제 하이어를 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럴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그 구성원들한테 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컨설팅 컴퍼니를 하이어해서 이제 프로그램 살빙을 시켜요. 근데 생각보다도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막 대단한 돈을 준 것만큼의 이제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못 느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도 젊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이제 해결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았지 미리 이렇게 어드밴스 돼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뭐죠?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못 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이제 인생에 이렇게 연륜도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빅 픽처라는 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보면서 세상을 좀 새롭게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요즘에 이제 와가지고 사람이 자기 자신도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해.
이 말이 맞겠네요.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 건데 내가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내가 컨트롤을 당해서 그게 어떤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cognitive flexibility라는 말이 있어요. cognitive flexibility, cognitive control 이런 말이 있는데 그 cognitive flexibility가 인지 플렉서빌리티를 어떻게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플렉서블하다는 말이 어디 하나의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고집에 반대되는 개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그게 있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바뀔 의사도 없고 바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플렉서블 내가 상황에 맞게 나를 맞춰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집과 아집과 이런 거에 내가 컨트롤을 당하는 거죠. 말이 되죠.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런다는 의미가 결국엔 뭐냐면 나의 플렉서빌리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관점이 있지만 하지만 무언가 다른 관점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오픈 마인드로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생각을 못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 아니야 하고 잘라버리는 사람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리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의 생긴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요즘 같은 이제 테크놀로지 시대에 막 전화기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cognitive flexibility가 없으면은 이 자기를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러면 cognitive flexibility라는 말과 cognitive control이라는 말은 플렉서블하게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인지를 컨트롤한다는 말은 나의 멘탈리티를 컨트롤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나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제 짜게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워낙 고집스럽게 자기 거를 막 이렇게 우기고 주장할 때 나중에 그러면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 걔네들하고 의사소통을 못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른들이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하고 점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부모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엄마는 뭘 잘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왜? 아이가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를 나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나하고 의사소통을 하질 않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막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막 이러는데 아이가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 부모는 그런 어떤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고정 틀 안에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 안에 갇혀서 아웃 오브 박스로 저런 생각도 아이가 할 수 있겠구나. 내 아이가 저런 생각을 했구나. 내 아이가 이런 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사고의 호환이 안 되고 아이의 새로운 세상. 왜냐하면 나는 내 어렸을 때 내가 자란 세상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 바뀌어가는 이 세상에 따라가느라고 얼마나 버거워요. 그것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over stimulate 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over sensitivity 이런 게 자폐 아이들이 over sensitivity 너무나
그 센소리 그 감각 자극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스티밍을 하고 막 그냥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이러는 그 오버 센시티비티가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폐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자폐를 가진 성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사람들한테나 다 있어요. 그 오버 센시티비티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그냥 훅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이 플렉서빌리티가 없어지면 모든 것들이 오버 센시티브 하죠. 그래서 똑같아요. 눈으로도 이제 제 친구 교수가 있는데 이제 칼리그 프렌드인데 다른 사람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컨시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메일을 한 번씩 보낼 때 어마어마하게 제가 맨날 농담처럼 페이퍼 분량의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은 어때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글자 폰트 사이즈가. 그래서 바로 그거를 딱 보면은 처음에 좀 읽다가 어떻게 되냐면 포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비주얼이, 내 비전이 그죠? 시각적으로 오버 센시티비티가 오버웰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읽다 보면 뇌가 지쳐버려요. 지쳐가지고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 우리가 오후에 이제 식곤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곤증이 오면은 어때요? 뇌도 같이 이제 식곤증이라는 결국 이제 뇌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잖아요. 이 텐스가 돼 있던 뇌가 아침에는 텐스가 돼서 무엇을 봐도 책을 하나를 읽어도 촥촥촥촥 빨려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오던 것들이 오후가 되면서 이제 점점 저녁으로 가면서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프레시한 게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뇌가 이제 타이어드해지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책을 보거나 뭘 하면 이 프로세스가 잘 안 돼요. 눈으로는 글자를 읽어도 머릿속에 내 인지가 글자를 읽지를 못해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오버거든요. 오버웰밍이 된다는 표현. 너무나 이 버거워지고 막 그 어떻게 한 단어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이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는 바로 보고 오버 센시티비티로 보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오버예요. 비주얼리 오버 센시티브해지면 우리가 카그니티블리 우리가 프로세스를 못하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소리도 너무 소리 자극이 커진다든지 소리 자극이 너무 복잡하다든지 우리가 왜 시장 같은 데 가면 어때요? 막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리 자극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기차 소리가 기차에서 그냥 빵 하고 소리 내는 거랑 아니면 베큐을 우리가 돌릴 때 방 청소를 할 때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건 한 가지 소리가 이 강도가 강해서 우리가 오버 센시티브 해서 이제 우리 자폐 아이들이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이제 그러는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이제 버거운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세스가 안 돼서. 근데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때요? 별별 소음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을 좀 들었는데 제가 남대문 시장을 가면 이 길거리에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리어커 이 카트가 많은데 막 거기서 소리 나고 막 그다음에 옆에 그 몰에서는 막 그냥 소리를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가지고 막 그 소리에 사람 소리에 메가폰으로 또 소리에 또 가끔 가다가 그 하나님 믿으라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에 막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가 안 돼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이게 도가 넘어버리면은 사람이 이제 프리즈가 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그 상황에서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지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이 이제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게 그 자리에서 아이가 얼어버리든지 아니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막 싸우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막 엄마를 때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때리고 이러기도 하지만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텐트럼을 막 부리고 막 울고 막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이제 싸우는 형식이거든요. 그 괴로움에 대한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다 오버 센시티비티까지 나왔지만은 이 디지털 문명에서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문명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우리가 오버 센시티브가 되면 우리가 셧다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프리즈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자기 자신을 프리즈라는 말이 얼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든 그런 것들에서 자기를 셧다운을 시키고 자기 세계 속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것처럼 어른도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셧다운을 시킨다는 의미가 어른은 뭐냐요?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도 셧다운, 카그니티브 컨트롤도 셧다운, 모든 것을 셧다운하고 더 이상 거기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기 걸 고집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물 하나를 무쳐도 우리가 나물을 무칠 때에는 우리가 뭐 고추장에다가 어떻게 해서 참기름 넣고 마늘 넣고 막 이렇게 나물을 무쳐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요즘 이제 돈나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돈나물을 무쳐 먹는다 그러면 돈나물 그러면 누가 돈나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고추장 양념에다가 그렇게 돈나물을 그냥 고추장에다가 그 다음에 깨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마늘 좀 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매콤달콤하게 그렇게 무쳐 먹는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만 먹으면 어때요? 돈나물에 먹는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돈나물을 상추같이 그냥 샐러드에 넣어서 그 다음에 발사믹 식초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무치니까 또 완전히 새로운 맛.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돈나물을 놓고도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방식을 물론 내가 그 방식이 좋아가지고 고집을 하지만 또 어때요? 내가 바뀌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를 내가 셧다운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먹어봐 그러면 나 그런 거 싫어해. 딱 벌써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무슨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 써봐 이러면 나 그거 싫어해. 나 그거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안에서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가 아는 거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갇혀 있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10대가 되면 이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부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양순하게 부모를 따라와요. 특별히 부모가 막 그냥 애들 앞에서 막 부부가 너무너무 막 싸운다든지 어린 시절부터 막 애들이 너무 그런 막 폭력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이제 아이들은 니글렉트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이제 케어를 안 해서 아이들이 막 밥 같은 것도 자기네가 막 뭐 먹을 게 없으면 막 과자 먹고 라면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트러스트 어른을 믿지 못하게 되고 어른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를 믿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불안증이 이제 커지죠. 불안증이 커지면 인간이 있고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무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자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싸우는 의미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싸우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얼어버리든지 아이가 도망을 가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도망을 가려면 어때요? 도망 못 가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자기 부모가 아무리 폭력적이고 자기를 매일 때리고 아니면 이모가 나를 키우면서 맨날 때리고 뭐 삼촌이 나를 키우면서 맨날 때리고 이런 폭력적인 그 안에서 아이들이 도망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냥 잡혀야 할 때처럼 자기를 가둬버리는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폭력성은 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라 무의식이에요. 나를 지켜야지 그러고 애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싸움을 하죠. 어른을 상대로 싸우고 땡깡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어른이 감당을 못하게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른이 포기를 해버리게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득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외에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는 싫어도 엄마가 하자는 대로 아빠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가요. 싫어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지고 이제 10대가 돼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 몸이 커가고 생각도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른이 그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어른이 그 다음에 미움의 대상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불안하게 했던 이 어른이 이제는 어떻게 증오의 대상이 돼가요. 서서히 크면서 그럼 어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그런 증오가 있으면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그런 걸 아이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이 선생님한테 뭐 난 어른이 다 싫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인 거예요. 그 어른을 믿지 못하고 어른은 다 똑같다는 거를 내 어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삼촌 어른, 고모 어른, 이모 어른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겪어봤던 그 동네 어른들 뭐 다 하면서 아이들이 무의식에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일단은 누구든지 어른이면 아이들이 적개심부터 이렇게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에 와서 선생님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죠.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좀 세가지고 아이들을 확 휘어잡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잘 못하지만 왜냐면 카리스마가 있다는 그 카리스마는 독재를 하는 딕테이터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오로크레틱, 오토로테이티브 하는 그런 거하고는 또 달라요. 카리스마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카리스마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내가 전체의 군중을 리드하는 그 카리스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체 사람들이 만일에 히틀러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 히틀러가 브레인워시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는 그 카리스마에 사람들이 현혹이 된 거예요. 현혹이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이제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리드를 하면 아이들이 안 그러지만 좀 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애들을 잘 컨트롤도 잘 못하고 이제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기 본색의 그 어른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고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제 함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언가를 잘해봐야 되겠고 잘해보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자기가 자기를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지 자체가 아예 없고 셧다운을 시켜버리면 이제 그런 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cognitive flexibility, cognitive control 그런 거는 똑같이 자기를 컨트롤하고 우리가 그걸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능력이에요. 셀프 컨트롤,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디스플린이라는 게 이제 훈육이잖아요. 그럼 자기 훈육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훈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카그니티블리 아이들이 이 하이어 오더 띵킹이 좋은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죠. 내가 내일부터 5시에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확하게 5시에 일어나요. 왜? 자기가 자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5시에 일어나기 했는데 못 일어난 날은 자기가 자기에게 무언가 퍼니시먼트를 줘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무슨 일을 끝내고 나면 1시간 동안 영화를 본다든지 1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5시에 안 일어나면 내가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5시에 안 일어나면 너는 그날은 게임을 못해. 그러면 자기가 그 벌칙을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네가 5시에 일어나면 내가 너에게 이제 내가 나를 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해줄 거야. 이게 다 셀프 디스플린이고 셀프 매니지먼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그니티브 머추리티라고 불러요. 이제 영어로 제가 만든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만들기는 만들어 뭘 보고 한 건 아니고 카그니티브 인지적으로 인지 성숙인 거예요. 인지적으로 성숙도는 훈육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Cognitive maturity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나를 매니지하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고울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그 목적을 설정해 놓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다듬어가고 엄청난 정신 훈련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운이 좋으신 부모님들,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크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표를 엄마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성적이라는 학교 공부라는 거는 자기 책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너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엔 다른 사람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은 결국엔 네 부모죠. 그러면 네가 너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엄마가 너를 컨트롤해야 돼. 그러면 네가 아침에 7시, 6시 반에 일어나야지 네가 아침을 먹고 스쿨버스를 타고 네가 학교를 가는데 네가
6시 반에 못 일어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엄마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깨우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제 막 일어나기 싫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딱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조금 덜 하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릴 때 이제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귀가 얇을 때 아메바 시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게 스며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며든다 그러는데 영어로도 스미어예요. 서서히 스폰지에 물이 젖듯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가 우리는 4명이 다 우리는 다 일하는 가족이야. 이런 제가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일하는 가족이야.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너희도 학교에 가니까 너희도 일하고 그러면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엄마도 잡에 잘리지 않고 엄마가 프로덕트를 내고 엄마가 좋은 소리를 학교에서 듣고 아빠도 그렇게 하고 너네도 니네의 성적은 니네가 메인테넌스 하고 아이들한테 각자가 할 일이라는 이 책임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10대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하나도 안 먹히죠. 근데 언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일하는 엄마들 그러면 아이들에게 쭉 집에서 완전히 100%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들보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이 조금 덜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엄마는 엄마의 잡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잡이 있고 근데 엄마는 더블 잡이야. 집안에 일도 해. 아빠도 더블 잡이야. 집에 잔디도 깎아야 되고 집안 관리도 해야 되고 아빠도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더블을 하는데 니네는 더블 잡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는 하나만 있나? 아니, 니네도 더블잡이야. 왜냐면 니네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스포츠 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 다 바쁘니까 우리가 각자가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독립적으로 되죠. 독립적으로 되고 각자가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해서 서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자.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제가 가만 보니까 다른 100% 이렇게 아이들만을 막 바라보고 이제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모든 인생을 걸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모든 거를 나에게 올인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10대가 이렇게 돼가고 조금씩 커가면 이제 엄마의 손이 조금씩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안 떨어져요. 그게. 안 떨어지면 어떻게 자꾸 부딪히잖아요. 자꾸 이제 부모님 어때요? 어릴 때 그렇게 아이를 컨트롤해서 아이들을 키우듯이 10대가 돼서도 계속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자라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돼가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믿지를 못하게 돼요.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죠. 뭐 했니? 뭐 했니? 뭐 했니? 뭐 했니? 하고 자꾸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별로 이제 좋아지질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엄마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일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몫이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 몫. 왜? 엄마는 2가지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열심히 산 부모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자기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부모에게 아이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서도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일 때문에 자기네가 자기네끼리만 있어야 되는 시간은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놀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파티를 하고 엄마 아빠가 누구네 집에 가서 친구를 만나서 놀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둘이서 뭘 하기 위해서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네를 집에다 놔두고 그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부모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조금 아이들한테 대한 미안함이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사실 머릿속이 더 복잡한 건 사실인데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런 거를 이렇게 애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눈물이 났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있으니까 우리 놀자고 아이들만을 놔두는 일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상상도 못했고 또 아이들이 이제 크는 동안에 아이들이 못 마시는 이제 뭐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에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도 이제 막 힘들게 일했으니까 학기가 끝나고 너무 시원한 때 이제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이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둘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계획을 하고 안 하고 막 좋은 부모가 되려고 막 노력하느라고 안 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른들 드링크고 이건 니네 드링크고 그럼 아이들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소다도 안 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물 마시든지 아니면 우유 마시든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주스를 마시든지. 근데 뭐 우유하고 주스도 제가 그렇게 많이 이제 사다 주질 않았었기 때문에 아빠가 한 번씩 이제 뭐 갈아서 주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집 안에서조차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 아이들이 느끼면서 살면 어떤 그런 그 사회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 굉장히 찬찬한 것까지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그런 잔잔한 거를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 꼬맹이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제 자기네도 살고 부모가 열심히 사는 것만큼 아이들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지금 제가 자기 컨트롤하고 셀프 컨트롤하고 이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cognitive flexibility나 이런 cognitive control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를 자기가 매니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아이들이 10대여도 괜찮아요. 그거를 꼭 뭐 내가 애 앞에서 내가 자신감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아이들에게 올인을 해서 살았던 무엇을 했던 부모님이 가서 도박을 하고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부모님의 애들 앞에서 해롱해롱하고 막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으면 그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내가 지혜롭게 아이들을 키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 죄책감을 느낄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이지만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중에 사과를 하면 돼요. 아이들한테. 내가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 엄마가 그때는 좀 어리석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어른인 이제 저희부터 이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가 나에게 컨트롤을 당한다는 그거는 올드 헤빗이 그죠? 우리에게 오래된 익숙함, 우리의 게으름, 그다음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속상해하는 모습이 있고 고치고 싶은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들에 내가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higher order thinking처럼 이제 내가 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바꿔가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어렵더라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 교육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애플 프로덕트는 우리가 돈을 애플 프로덕트에 예를 들어서 뭐 벌써 애플 워치부터 시작해서 애플 워치, 폰, 뭐 컴퓨터, 아이패드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안에 기능이 한 개가 기능이 천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 기능을 한 50가지도 못 쓰는 거예요. 뭐 20가지나 쓸까 그래요. 근데 돈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 가지의 기능을 가진 물건을 사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사가지고 정작 쓰는 건 한 10가지. 비싼 요즘 뭐 애플 폰 하나 살려면 1,000불이 넘잖아요. 뭐 다 하고 남은 진짜 1,000불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세상에 전화기를 도저히 어셉트가 안 될 정도의 금액을 주고 전화기를 샀지만 기껏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카톡이나 하고 메시지나 하고 그죠? 전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근데 요즘 뭐 웬만한 건 다 그냥 메시지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뭐 인터넷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구글에다가 설치 정도 하고 이제 그 정도 하지 그 이상의 그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우리가 다 활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구글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애플워치 기능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하루에 그냥 한 기능씩 배워가고 모르면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10대다 10대 이상이 됐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현장 학습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테크놀로지에서조차도 부모가 아이들보다 펑션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약간씩 무시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올드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시를 해서 우리 부모가 뭐 교육을 못 받아서 무식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의 제너레이션에 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올드하다. 올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을 점점 가지면 어때요? 부모가 올드하다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부모하고 하는 말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고 부모하고 이제 상의했던 것들도 많이 이제 안 하게 되고 조금씩 이제 자꾸 갭이 생기자 아이들 사이에 자꾸 갭이 생기면 나중에 가면 이제 아이들은 수동적이 되고 부모가 이제 능동적이 자꾸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짜증을 내죠.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짜증을 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있어. 내가 다 키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게 하는 그죠?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컨트롤을 당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이제 발전이 없게 되고 점점 이제 뒤처지게 되고 음식 하나를 먹어도 어떻게 돼요? 맨날 갔던 레스토랑에 가게 되고 옷을 하나를 사도 갔던 곳에 가서 사게 되고 이제 내가 아는 곳만 가게 되고 아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나에게 마음 편한 사람만 만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하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굉장히 이거를 뭐 이야기를 하면 한 10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이들에게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줘 보면 아이들이 약간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내가 나를 컨트롤 셀프 디스플린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기 훈육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디스플린을 하지 않고 내가 나를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오래된 기존의 나의 게으른 나, 못난 나, 내가 싫어하는 나 우리 생각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저도 굉장히 많이 저를 싫어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젊었던 나이에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런 나에게 내가 계속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고 똑같은 모습 싫어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짜증이 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얼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얼굴이 별로 이제 공자님 말씀대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는데 공자가 말했나요? 아무튼 그것처럼 이제 자기의 모습이 점점 이제 어글리하게 바뀌어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나와 타협.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날 때 일부러 막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사이가 좋아. 그러면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어때요? 내가 나하고 사이가 좋죠. 근데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내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5시에 일어나기로 해놓고서는 못 일어나는 나를 내가 싫어하게 되죠. 점점 싫어하게 돼요. 이게 타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게 되고 나하고 나가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딜 가나 이렇게 약간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행불행이 왔다 갔다 하고 내 행불행이 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행불행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도록 놔두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컨트롤을 못하죠.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도 내가 나를 그거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상처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전어를 써볼까? 그럼 오늘은 그렇게 했는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기가 자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나를 한번 바꿔볼 것인가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도 부모가 그렇게 돼야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고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이들이 왜?
부모의 롤모델이 앞에 있으니까 아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했구나. 아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했구나. 아 메이크 센스가 된다. 애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애들한테 말로만 니네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전혀 메이크 센스가 안 되죠.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롤모델을 부모도 못 봤지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못 보고 이러면 아이들이 그런 게 메이크 센스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뭐 말로만 하니까 애들이 그냥 알았어 이러고 가든지 아니면은 아 몰라 이러고 가버리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돼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산다는 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